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왜 세상은 착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게 느껴질까요? 왜 나의 시간과 진심, 그리고 충성을 다 바쳤는데도 결국 남는 것은 상처뿐일까요? 왜 양심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나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워야만 할까요? 아마 누구도 당신에게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당신이 이 진실을 알기를 원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더 이상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날 것 그대로의 진실에 대한 경고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선하게 살면 언젠가는 정의가 승리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지고 있는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는 진짜 이유는 당신이 보이지 않는 게임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쁜 것은 게임의 규칙조차 모르는 플레이어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눈을 통해 세상을 다시 바라보려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당신에게 악해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순진함에서 깨어나라고, 이 세상의 생존자는 가장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하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생존자는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언제 냉정해져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공정한 세상이라는 환상에 머물고 있다면 이제 그 환상이 깨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당신이 배워왔던 도덕, 선함,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한 모든 믿음을 불태워버릴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희망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스스로를 낮추고 조용히 머물러야 하는지만 배웠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충성을 다하고 고개를 숙이고 옳은 일을 하면 결국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 믿도록 길러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배신해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친절함이 누군가의 교묘한 조종을 위한 화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그 깊은 침묵에 대비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는 고통입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을 때 당신이 믿었던 사람들이 차갑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고통. 당신의 선함이 보답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고통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이 게임이 공정하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공정함 따위를 믿지 않았습니다. 공정함은 현실의 원리가 아니라 순종적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잠자리 동화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배신당한 이유는 당신이 나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향력이 보상받는 세상에서 맹목적인 충성을 기대했기 때문에 배신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슴을 애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시간, 신뢰, 그리고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증오가 아닌 철저한 무관심으로 이용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두운 방 안에 서서 당신이 주었던 모든 것의 잔해를 들고 있습니다. 반면 그들은 이미 당신의 이름조차 잊었습니다.
당신은 충성을 미덕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도구로 보았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존경받는 이들을 위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잊힌 자들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주었던 남자를 위해, 너무 오래 머물렀던 여자를 위해, 그리고 왜 나는 충분하지 않았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모든 사람을 위해 글을 썼습니다. 당신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은 전략으로 세워진 세상에서 도덕의 규칙을 따랐습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쓸모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노력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식, 통제, 그리고 타이밍으로 측정됩니다. 이 점을 냉혹할 정도로 명확히 합시다. 경계 없는 친절은 당신을 고갈시킬 것입니다. 영향력 없는 충성은 당신을 이용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 없는 용서는 당신을 잊히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공정함이 아니라 이점을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잔인해지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직시하라는 요구입니다. 당신의 순수함은 만약 방치된다면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부드러움은 만약 갑옷을 두르지 않는다면 당신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갈등을 피하고 예에 바르게 행동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도 결코 목소리를 내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목소리를 삼킨 동안 닫힌 문 뒤에서 당신의 영혼은 얼마나 많이 부서졌습니까? 당신은 고통받지만 그것이 고결하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감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결함이 아닙니다. 마키아벨리는 세상이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힘이 없는 고결함은 연기에 불과하며 전략 없는 고통은 굴복일 뿐이라는 것을,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게임의 규칙을 모르는 자의 고통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당신을 알아봐 줄 것이라고 믿는 자의 고통입니다. 시스템은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당신의 결과물, 당신의 순종, 당신의 침묵을 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무너졌을 때 당신을 대체할 뿐입니다. 이야기의 일부라도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고통은 실수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을 보상하도록 설계된 시스템 안에서 그저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결과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일단 게임이 보이기 시작하면 당신은 게임을 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한 존재, 즉 판을 읽는 플레이어, 때를 기다리는 플레이어, 그리고 복수가 아닌 균형을 위해 반격하는 법을 배우는 플레이어로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당신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잔인함이나 조종이 아니라 바로 힘입니다. 소리치거나 구걸하거나 부서지지 않는 힘. 세상이 인정하든 말든 그저 흔들림 없이, 동요 없이 굳건히 서 있는 그런 힘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분노나 비난이 아닌 진실과 함께 다시 시작합니다. 당신은 살아남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 스스로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함을 고귀한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예의 발음이 힘이라고 가르쳤고
관대하고 겸손하며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하면 인생이 결국 보상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명확함 없는 친절은 덫입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당신을 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인식 없는 친절은 미덕이 아니라 도덕으로 위장한 굴복일 뿐입니다. 우리의 정 문화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 선을 넘나들며 상처받곤 합니다. 그들은 옳은 일을 하라고 말했지만 누가 그 옳음을 정의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쪽 뺨을 내밀라고 말했지만 스스로를 방어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희생을 미화했지만 그 희생으로 누가 이익을 얻는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게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사회가 친절함이 아닌 유용함에 보상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향력에 보상하고 시스템을 이해하고 조용히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자들에게 보상한다는 것을요. 당신이 모든 사람을 돕는 동안 아무도 당신을 돕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하는 동안 그들은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잊었습니다. 당신이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동안 그들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회를 당연하게 가져갔습니다. 사회는 착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전략적인 사람을 존중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때를 아는 사람, 떠나야 할 때를 아는 사람, 주어야 할 때와 거두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갈등을 피하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존중받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존중받는 것과 안전한 것은 또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면서도 그들 모두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허용하는 만큼만 당신을 대합니다. 이 말을 깊이 새기십시오. 만약 당신이 무례함을 용납한다면 당신은 무례함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시간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존재는 투명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결코 경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밀어붙일 것입니다. 이것은 친절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친절을 재정의하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친절에는 척추가 있습니다. 진짜 친절은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친절은 먼저 자신을 보호하고 텅 빈 상태가 아닌 넘쳐 흐르는 상태에서 베풉니다. 소진되는 것에는 미덕이 없습니다. 이용당하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에는 고귀함이 없습니다. 오직 침묵과 후회만이 뒤따를 뿐입니다. 당신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닐까 망설이는 동안 그들은 당신이 폭발하기 전까지 얼마나 더 밀어붙일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쉬운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언제 친절하게 보여야 할지를 알지만 더 현명한 사람은 그 친절이 언제 끝나야 하는지를 안다고 마키아벨리는 말했을 것입니다. 가짜 도덕은 감옥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게 만들고 강철이 필요한 상황에서 당신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왜 나는 그들의 인정이 필요한가? 라고 묻기 시작하십시오. 친절은 인정받기 위한 구걸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하에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규칙은 이렇습니다. 친절하되 예측 불가능하게, 관대하되 선택적으로, 용서하되 잊지는 마십시오. 선량하되 결코 쉽지는 마십시오.
희생을 가르치는 세상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당신에게 한 방울의 피도 주지 않을 사람들을 위해 피 흘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이야말로 진정한 힘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진솔함의 표시이며 우는 것이 힘이고 상처받기 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용감한 것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냉혹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협상 테이블에서 당신을 보호해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솔직함이 누군가가 당신을 배신하는 것을 막아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감정적 개방성이 무자비한 사람을 더 자비롭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마키아벨리는 감정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읽으면 그들은 정확히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권력의 게임에서 드러나는 것은 곧 약점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그들의 도발의 대상이 되고 당신의 사랑은 그들의 이용수단이 되며 당신의 죄책감은 그들의 무기가 됩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자가 상황을 통제합니다. 감정을 잃는 자는 영향력을 잃습니다. 모든 것을 느껴도 좋지만 모든 것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통제는 억압이 아닙니다. 통제는 방향 설정입니다. 내면의 불길을 가져다가 어디서 태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누구를 태우게 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반응하라고 가르칩니다. 분노하고 해명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반응은 당신의 적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반면 침묵은 그들이 막을 수 없는 칼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너지고 자신을 변호하고 사과하며 정당화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때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희생자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전략가처럼 흔들림 없이 상황을 관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두려움의 주체가 바뀝니다. 더 이상 당신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감정은 당신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지만 통제는 당신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받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당신의 한계선이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미지의 영역이 바로 힘입니다. 이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 단련은 인간성의 부재가 아니라 명료함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명료함은 혼란을 통해 사람을 조종하는 자들에게 특히 위협적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차갑고 거만하다고 부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갈구하고 당신의 침묵을 약점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그렇게 두십시오. 당신은 이해받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효과적이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제국을 다스렸던 지도자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존재감의 기술을 통달했습니다. 그들은 소음이 아닌 절제로 공간의 무게 중심을 바꾸었습니다. 감정은 시끄럽지만 힘은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어떤 비명보다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러니 다음에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광고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동력으로 전환하십시오. 무너지지 말고 변환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혼돈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자는 결코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게임에서 살아남는 자와 게임을 지배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힘이고 침묵은 약점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그 반대를 알았습니다. 권력의 세계에서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것은 계산이며 가장 조용하고 효과적인 형태의 두려움입니다. 침묵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추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추측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힘이 생겨납니다. 방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 통제권을 쥔 경우는 드뭅니다. 그들은 주목받기 위해 말하고 존중받기 위해 반응하며 받아들여지기 위해 설명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위험한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방 안의 공기가 자신의 존재감을 중심으로 휘어지게 만듭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경계심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경계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기준을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경험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감정을 목소리 내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힘이란 당신이 말하지 않는 것, 감추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에 의해 보존됩니다. 일단 그들이 무엇이 당신을 화나게 하는지 알면 그들은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들이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면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들이 당신의 한계를 알면 그들은 그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들은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부드럽게 말하며 결코 당신을 약하다고 단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통제된 침묵의 위력입니다. 당신이 설명하지 않을 때 그들은 궁금해합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투영합니다. 당신이 좇지 않을 때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바로 조종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감정적 조종자들은 예측 가능한 반응을 먹고 삽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것도 주지 않을 때 그들은 길을 잃습니다. 침묵은 당신의 갑옷이 되고 신호가 되며 경고가 됩니다. 왕은 자신의 수를 설명하지 않고 장군은 적에게 공격 지점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신 역시 지금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배우십시오. 무시당했을 때 논쟁하지 말고 물러서십시오. 과소평가되었을 때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반응을 기대할 때 침묵으로 그들을 실망시키십시오. 반응은 종종 위장된 약점이지만 절제는 의심할 여지 없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들리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고 보이기 위해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느껴지기 위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침묵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자의 언어입니다. 이제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존재감을 묻어버렸다면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고요함이 될 시간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강력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강력하게 보여야 한다. 이 세상에서는 인식이 현실이고 인식을 통제하는 자가 게임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이 아닌 확신을 따릅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환상을 따릅니다. 힘의 대가는 사실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그 사실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무능한 사람들이 이미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직한 일꾼이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간과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심하게 말하는 진실보다 대담하게 말하는 거짓말이 종종 승리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실제가 아닌 실제처럼 보이는 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당신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들이 대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당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그 인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정직함이 스스로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올바른 렌즈를 통해 제시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영향력은 최고가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얻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식을 통제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인 진실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껴지는지가 실제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되 더 잘 말하십시오. 덜 보여주되 더 강하게 보여주십시오. 유능할 뿐만 아니라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고 약점이 강점이 되기 전에 드러내지 않으며 이해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명료함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믿고 싶어하는 아주 단단하고 정밀한 서사를 구축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가 탄생하는 방식입니다. 타고난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며 만들어진 이미지를 통해 탄생합니다. 당신의 페르소나 주위의 신비감, 존중,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경외심과 감탄으로 그 빈틈을 채우게 하십시오. 일단 당신의 존재감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통제하면 당신이 없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인식을 갑옷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당신을 시험하기 전에 망설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지 알기 때문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도적으로 설계된 두려움이며 협상 없는 존중입니다. 무시당하는 것을 멈추고 싶다면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방식, 당신의 말투, 당신의 이미지를 통제하십시오. 당신의 존재감이 당신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의 실체대로 당신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인식하는 대로 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인식을 설계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거의 보상하지 않지만 믿을 만한 자에게는 종종 고개를 숙이는 세상에서의 생존 말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통제하고 침묵을 통제하고 전체적인 틀을 통제하십시오. 당신이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충성스러워야 하고 절대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충성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마키아벨리는 충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충성이 사랑이 아닌 이익에 기반한다는 잔인한 진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구해준 것이나 지지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충성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피를 흘릴 수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떠날 것입니다. 당신의 충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충성이 더 이상 그들에게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권력 역학에서 충성은 거래이며 일시적인 계약입니다. 그리고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이익을 주지 않는 순간 깨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 평생을 바친 직원들이
한 통의 이메일로 해고됩니다. 당신의 평판이 위태로울 때 당신을 위해 나서주던 친구들이 사라집니다. 당신의 충성을 칭찬하던 리더는 더 저렴한 대안이 나타나자 당신을 외면합니다. 영향력 없는 충성은 예속입니다. 그것은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기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기대되면 더 이상 감사하게 여겨지지 않고 당연한 것, 약점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것, 더 이상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충성을 바치지 말고 가치를 제공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감정이 아닌 필요에 의해 당신을 곁에 두고 싶게 만드십시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머물러야 할 이유가 떠나야 할 이유보다 약해졌을 때 당신을 배신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유를 주거나 거리를 두십시오. 진정한 동맹은 공유된 역사가 아닌 일치된 이해관계를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충성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영향력을 구축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조용하고 전략적인 힘을 가질 때 충성은 요구사항이 아닌 부수적인 효과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떠나는 것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머물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충성스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희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중요성을 통해서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배신한다면 당신은 무너지거나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라집니다. 침묵이 그 피해를 입히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이 충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이 바로 당신이 충성을 명령하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고 배신의 고통과 공정함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순환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규칙을 다시 쓸 것인가. 짓밟히는 것을 멈추고 싶다면 누군가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인생이 공정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은 구걸이 아닌 구축을 통해 얻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구축하십시오. 그들이 조종할 수 없는 마음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그리고 당신이 말하기 전에 울리는 명확한 경계를 구축하십시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재건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부서지지 않는 무언가로 다시 벼리는 것입니다. 규칙을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해하기 위해 연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언제 보이지 않게 움직여야 하는지, 언제 말을 아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패배가 아닌 지배의 표시로 돌아서야 하는지를 아십시오. 힘은 항상 대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분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반응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없는 곳에서 철수시키십시오. 당신의 수능을 먹고 사는 시스템을 굶주리게 하십시오. 그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동안 당신은 영향력을 구축하십시오. 무시할 수 없는 기술을 배우고 구걸하지 않는 가치를 창출하며 당신이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하는 존재감을 개발하십시오. 당신은 포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전략적으로 피할 수 없는 그림자처럼 떠오르면 됩니다. 이것은 오만이 아니라 당신 삶의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기준을 설정하고 당신의 공간을 확보하며 당신의 진화를 설명하기를 거부하십시오. 올바른 사람들은 적응할 것이고
잘못된 사람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대로 두십시오. 마키아벨리는 사자는 힘으로, 여우는 교활함으로 살아남지만 둘을 겸비한 자는 건드릴 수 없게 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도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로 보호함으로써 둘 다 되어야 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선한 의도는 착취를 위한 초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드러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전략 부족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힘없는 선량함은 침묵이고 존재감 없는 침묵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료함으로 뒷받침되는 존재감,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결코 보여달라고 구걸하지 않지만 선택하는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런 힘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당신의 잠을 깨우는 호출이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눈먼 대가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식과 충성, 그리고 침묵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에서 마음 착한 사람들은 종종 먹잇감이 됩니다. 당신은 선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는 한 정의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당신만의 조건을 만들기 시작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자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힘에 대해 책임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선함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수능을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왕을 위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존자들을 위해, 이용당하는 것에 지친 이들을 위해,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침묵당하는 것에 진저리가 난 이들을 위해 글을 썼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파괴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도를 가지고 인내하라고,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일어나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냉혈한이 될 필요는 없지만 명료해져야 합니다. 명료함은 조종에 대한 해독제이고 존재감은 착취의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조용히 있을 때 누가 이익을 얻습니까? 당신이 작게 머물 때 누가 이익을 얻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허락을 기다리는 것을 멈춘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 의해 쓰이고 당신에 의해 연기되며 누구에 의해서도 정의되지 않는 새로운 대본이 첫 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선택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더 이상 박수를 위해 피 흘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순종을 미덕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거짓을 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두려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워지기 위해 진실을 선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길을 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